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자, 청렴, 반부패, 공직자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부분인데 최근 상황을 보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공공기관 채용 비리처럼 국민의 기대와는 반대로 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죠. 국민권익위에서 청렴을 되찾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박지원 과장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조선시대엔 그 청백리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청렴 교육이 이런 청백리를 또 길러내기 위한 겁니까? 뭘 어떻게 누구를 위한 교육인 겁니까? 아, 네. 청백리라고 하면 아마 황희정승, 예. 맹사성 이런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죠. 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은 제일 처음에는 21세기형 청백리, 예를 들면 뭐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2012년에 처음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청렴을 실천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가 청렴 선진국이 되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죠. 예.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초중 고등학생과 같은 미래 세대 그리고 일반 국민들께서도 청렴의 중요성을 아실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년 약 40만 명의 공직자, 학생, 일반 국민들께서 저희 연수원에 교육을 이수하고 계십니다. 예. 조금 실례가 되고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청백리 이런 청렴 교육 얘기 들었을 때는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네네. 교육받는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시죠. 사실 청렴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좀 추상적이고 무겁고 이런 그렇죠, 느낌이 아무래도. 드실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법만 쭉 설명을 하거나 의무만 강조하는 교육이라면 아마 그 교육을 담당하는 저라도 집중해서 듣기가 좀 어려울 것 예,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 청렴연수원에서는 기존의 그런 강의형 교육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학생,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면서 그 청렴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최영진 아나운서께서는 혹시 친한 예. 친구나 동료가 그 부패를 저질렀다 이런 사실을 우연이라도 알게 된다면 신고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친한 친구나 동료. 네. 예를 들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제작진 PD가 그렇죠. 부패를 저질렀다. 네네. 전 바로 이릅니다. 너무 훌륭한 청렴 감수성이 높은 분이시군요. 네. 그럼 그럼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마 이렇게 우리 국민들 누구나 일상 속에서 그렇네요. 예. 자연스럽게 이런 갈등 상황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런 토론형 수업들이 굉장히 좀 청렴 감수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어떤 법이나 청렴에 대해서 주의식 공부가 아니고 네. 교육이 아니고 이렇게 정말 일상생활에서 한번 고민되는 부분들 네네.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또 진행이 된다니까 네네. 저도 들으면서 약간 솔깃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2013년부터 지금 한 10년 가까이 굉장히 좋은 호평 속에서 운영 중인 청렴 라이브가 예. 저희 청렴연수원의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렴 라이브. 예, 청렴 라이브. 뒤에는 콘서트가 생략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청렴 판소리, 연극, 샌드아트 이런 것들로 구성된 종합 공연형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그 출세를 꿈꾸는 용국나라의 부패한 공직자 자라가 좀 자충우돌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청탁금지법, 예를 들면 김영란법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는. 네. 연극을 통해서 어려운 개념들을 설명을 해주는군요. 예. 그런 판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을 모래 그림으로 쉽게 그려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청렴 샌드아트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재미와 내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네. 또 학생들에 대한 청렴 교육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쉽게 다 참여할 수 있는 보드 게임, 그다음에 퀴즈로 진행된 청렴 골든벨 이런 것들 통해서 학생들이 청렴 덕목들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찾아가는 청렴 체험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익힌 청렴의 개념을 또 나누는 청렴 콘텐츠 공모전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로 예. 7번째를 맞는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인데요. 국민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겪는 청렴, 공정, 또 최근에는 그 갑질과 관련된 사례까지 그런 사례들이나 생각들을 수필, 시, 예. 웹툰, 노래, 영상 등으로 직접 만들어서 응모하시는 그런 공모전입니다. 저처럼 청렴한 사람도 가서 뭐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아나운서님처럼 예. 이렇게 청렴하신 분들이 자신의 경험 이런 예. 것들을 이렇게 간단한 글이나 그림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그 응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부연 설명하시니까 굉장히 민망해졌습니다. 올해도 개최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6월 14일부터 21세기 금도끼, 은도끼 청렴 주인공을 찾습니다. 이런 주제로 예. 올해 국민 참여 청렴 콘텐츠 공모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약 3개월 동안 작품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네. 뭐 누구나 이렇게 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예. 뭐 표절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국민 누구나 이제 본인이 직접 만든 순수한 창작물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5개 분야에 50편의 우수작을 선정을 해서 총 상금 4,700만 원을 수여하는 시상식도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공모전에 참여를 해서 청렴의 의미를 좀 새롭게 되새기시고 또 스스로 만든 작품이 청렴 교육 콘텐츠로 활용되는 그런 신나고 재미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박지원 과장과 함께했습니다.